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일의 정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의 정의를 알아봐야 되는데, 일이라는 말을 이제 일상생활에선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과학에서 그러하게 모호하게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정의를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일이라는 건요,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제 물체로 공급되거나 물체로부터 빠져나간 에너지의 양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물체로 공급된 에너지를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물체로부터 빠져나간 일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힘에 의해 가지고 물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을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의 계산은요, 이렇습니다. 물체가 가해준 힘 F의 방향으로 물체가 S만큼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의 양 W를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내가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줬는데 물체가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S만큼 이동하면은 우리는 W는 F 곱하기 S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3번과 같은 경우처럼 힘은 이쪽 방향인데요. 이동 방향은 이렇게 S일 때는요. 일의 정의에 따라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W는 FS라고 이 상황에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의 양을 계산하는 걸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할 때, 평행할 때, 이때는 일의 정의에 따라서 W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S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일이라는 걸 이제 새롭게 정의를 했으니까 단위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힘의 단위는 뉴턴이 되고요. 이동 거리는 당연히 미터가 되니까 일의 단위 W의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됩니다. 근데 뉴턴 미터 이거를 이제 1이라는 이제 중요한 물리량을 뜻하기 때문에 요거를 줄이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임스 줄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너지의 단위를 일의 단위를 줄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일의 정의가 이제 물체로부터 공급되거나 빠져나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의 단위가 줄이라는 건 이제 줄로 쓰는데 일이라는 게 곧 뭐 이제 에너지랑 같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줄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일의 양 계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힘과 이동 거리가 수직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상황이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물체를 들고 이런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얘 물체를요 들기 위해서는 이 물체의 무게 W만큼으로 이제 떠받쳐야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 F를 가해줘야 되는데 힘의 방향은 위쪽인데요. 이동 방향은 이렇게 S가 이런 방향,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힘과 이동 방향의 각도가 수직입니다. 이때는 한 일이 없다라고 0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예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있고요. 그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위성이 돌 때 이렇게 지구 주위를 원동을 하겠죠. 근데 이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기 위해서는 요런 지구 중심 방향으로 만류인력 F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인공위성은요, 요렇게 원운동을 보겠지만 요 순간에서는 이제 요렇게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가 S 이 방향이고요.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입니다. 그래서요, 인공위성이 도는데 일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지구에서 한번 이렇게 궤도로 올리면은 얘가 죽을 때까지 평생 원운동을 하는데 이제 해줘야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 방향이 수직일 때는 한 일의 양은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뭐 수트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요 방향 힘 F 방향으로 끄는데 이제 수트케이스는 요런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W는 힘 곱하기 S 요렇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힘을 벡터적으로 분해를 해줘 버리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요. 요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요. 요렇게 X축하고 이루는 각을 시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힘을 이제 직교분해, 수직하게 분해할 수 있는데 F의 X 성분, F의 Y 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F의 X 성분은 이제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가 F이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시타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요 fx는 f 곱하기 코사인 시타 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f의 y 값은 f의 사인 시타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힘 F를요. 이렇게 직교분해를 하면요. F의 X 성분은 이렇게 F 코사인 시타가 될 거고요. F의 Y 성분은 F 사인 시타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물체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F의 Y 성분과 S는 이렇게 수직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F의 Y 성분은 일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힘이고요. 그에 반해서 F의 X 방향은 어떻습니까? 요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일의 정의 W는 F 곱하기 S라고 쓸 수 있는데 이 F 그 대신에 이제 요 X 성분의 힘 값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W는 F 코사인 시타, 요게 F의 X 성분이죠. 곱하기 이동거리 S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힘과 이동거리 사이에 이렇게 각이 시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힘을 분해를 해가지고 이동거리랑 방향을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힘 변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Y축은 힘 F고요. 여기 X축은 거리 S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기울기랑 면적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기울기는 이동거리 분의 힘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면적 A는요. 어떻게 되나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S이기 때문에 얘는 해준 일의 양 W가 되겠죠. 그래서 힘 변이 그래프에서 요 면적은요. 해준 일의 양 W가 이제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초점 질문입니다. 일은 벡터량인지 스칼라량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에너지라는 양을 다룰 건데 얘가 방향이 필요한지 방향이 필요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와 S의 방향이 정반대이면 어떻게 되나, 내가 힘은 이쪽으로 줬는데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경우로 해가지고 요 각도에 180도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